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진 결심 공판에는 지난 2월 숨진 피해자 유족도 참석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시계는 그날 이후 멈춰 있습니다. 김소영의 뻔뻔한 태도를 확인할수록 분노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은 커져만 갑니다. 검찰은 호감을 표한 이성을 상대로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한 뒤 범행 이후에도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김소영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김소영은 최후 진술에서 약물을 건넨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사람을 죽이려 계획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와보니 어머니 옆에서 따뜻한 밥을 먹던 게 큰 행복인 것을 알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에 검찰 구형과 같은 사형 선고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넨 적조차 없다라는 아주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명에 유가족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소영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SBS 정재현입니다.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소영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신상이 공개돼 내 꿈이 무너졌다고 주장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 남원호 변호사에 따르면 김소영은 최근 법원에 제출한 자필 답변서에서 엄마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었으나 신상이 공개되면서 꿈이 무너졌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형을 마치고 나오면 배달 일이라도 뛸 생각이라고 형기 이후의 계획을 적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해 8월부터 남성 4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다치게 하고 지난 1월 말과 2월 초에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소영은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2월 초 일본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김소영은 답변서에 언니가 일본 여행을 가고 싶어 해서 둘이서 같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언니는 자신에게 두 번째 엄마와 같은 존재로 엄마가 아빠의 가정폭력을 못 막아줄 때 지켜주고 보호해준 적이 많아 애틋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소영은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배상 책임엔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족 측이 청구한 3,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김소영은 소장에 적혀있는 금액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라며 평생 벌어 갚을 수 있는 액수만 청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이후 범행을 저지른 만큼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소영은 지난 6월 19일 재판부에 제출한 억울한 점들이라는 제목의 의견서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성추행을 멈추게 하거나 피해자들을 재우기 위해 약물을 건넸을 뿐이란 취지의 주장을 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